새누리당 친박계와 비박계의 대립 양상이 극한으로 치달으면서 분당이 현실화되는 가운데 지역 정치권의 분열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김관용 경상북도지사가 새누리당 친박 의원 모임 혁신과 통합연대 공동 대표로 결정되자 대권 행보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대구 복합환승센터 터미널이 오늘 문을 열었지만 안내나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손님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경상북도를 비롯해 경북 동해안 대부분 지자체의 청렴도가 전국 최하위권으로 나타나 행정 투명성을 더욱 높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통령 탄핵 전국의 새누리당의 계파 싸움은 점점 더 극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으로서 잘못에 대한 반성보다 아직도 계파 이익 지키기에 급급해 보입니다. 주도권 다툼에 이어 분당 가능성도 커지고 있는데요. 지역 정치권 분열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누리당 친박계는 현역 의원만 50명에 이르는 혁신과 통합연합을 결성하기로 하고 비박계 김무성, 유승민 의원과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새누리당 비박계 회의체인 비상시국회의는 이정현 대표와 조원진 최고위원, 최경환 의원 등 친박 핵심 의원 8명의 탈당을 요구했습니다. 비박계 핵심 유승민 의원은 친박계의 모임 결성은 국민에 대한 저항이라며 비판하는 등 친박계와 비박계 간의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분당이 가시화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어느 계파든 탈당할 경우에는 정치적 위험 부담이 너무 커 당분간은 당내 주도권 확보에 주력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권 싸움이죠. 뭔가 이 상태로는 안 되니까 대선을 위해서라도 뭔가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 주도권을 누가 주느냐 이 싸움이에요. 하지만 친박계 결성을 위한 사전 모임에 대구 경북 지역 새누리당 의원 23명 가운데 절반이 조금 넘는 12명만이 참여하는 등 지역 정치권도 친박계와 비박계로 분열되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낮은 상태인데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 커질 수도 있다. 그래 보시면 될 테고 분당이 되면 대구 의원이나 경북 의원들 이제 입장이 어느 쪽을 선택하겠죠. 대통령 비선실세 국정농단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책임져야 할 집권 여당이 계파 이익 지키기만 함몰돼 분열되면서 지역 정치권도 정치적 셈법에 따라 분열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이렇게 새누리당이 분열되고 있는 가운데 김관용 경상북도지사의 행보가 심상치 않습니다. 대권 도전 의지도 내비치며 새누리당 친박 모임 공동대표까지 맡았습니다. 보도에 한태영 기자입니다. 김관용 경상북도지사가 대권 도전 의지를 조금씩 드러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부쩍 정치적인 이슈에 발언을 서슴지 않은 데 이어 새누리당 친박 모임인 혁신과 통합연합 출범식에서 공동대표까지 맡았습니다. 보수 세력을 결집하고 위기의 새누리당을 구해내는 데 일조하겠다며 공동대표직 수락 배경을 밝혔습니다. 때로는 비판도 오리라 봅니다. 그 비판도 받으면서 좀 발전되는 방향으로 빛이 오는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조타수 역할을 확실히 할 겁니다. 김 지사는 대구 경북의 친박과 비박 갈등을 봉합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 창구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치 세력들이 책임을 지고 자고우면하지 않고 가기를 기대를 하고 저 또한 그런 역할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김 지사는 지난달 30일 경북도 의회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어떠한 일이라도 헌신할 각오가 돼 있다며 대권 도전이 있냐는 질문에 에둘러 답하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 10월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 의지를 밝히자 지방자치단체장으로는 이례적으로 개헌이라는 정치적 이슈에 즉각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위기를 맞고 있는 새누리당 역시 지역에 신망 있는 인물로 중앙정치 무대에 내놓기에는 김 지사보다 적합한 인물이 없다는 판단에 혁신과 통합연합의 공동대표직을 맡긴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급변하는 정치 구도 속에서 김 지사의 앞으로의 대권 행보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동대구 복합환승센터가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기차와 버스,
택시, 지하철까지 한 곳에 모았지만 발권 시스템 운영은 회사마다 제각각이었고 곳곳에서 고성이 들리는 등 개장 첫날 엉망이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오늘 문을 연 동대구 복합환승센터 터미널의 매표소에서는 고성이 오가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김해가 가는 손님이 저기 도착해서 버스가 없네 그러면 5분 놔두고 갔으면 가방 들고 뛰어가야 돼요. 못 뛸 수도 있어요. 그거는 안내가 하나도 없어요. 기존 고속버스 터미널이나 동부, 남부 터미널에 갔다 허탕을 친 뒤 허둥지둥 이곳을 찾아온 손님들이 많았습니다. 막내딸을 만나기 위해 광주로 가던 한 할머니는 한참을 헤매다 취재진의 도움으로 겨우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그 옆에 가르쳐준다 그 사람들도. 그런데 오늘은 물이 모른다 그러니까 많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힘이 들어. 버스 시각을 제때 맞춰야 해 분초를 다투는 기사들도 주변 도로가 막혀 애를 먹었는데 15일 신세계백화점 개점 이후에는 더 심각해질 것이라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지금 들어오는데도 한 20분 이상 더 소요됐어요. 평소보다. 신천역서부터 여기까지 정체가 계속됐으니까. 고속버스와 시외버스를 통합한 복합환승센터라는 말이 무색하게 버스 회사들이 발권을 각각 따로 하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어떤 매표소에서든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표를 살 수가 있어야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원화되어 있어서 손님들이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예매 사이트도 코버스와 버스탁으로 나뉘어져 있어 혼선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중앙, 영양, 한진 등을 사겠던 면에서 보입니다. 코버스 시스템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봐서는 서울 이쪽에 가세요, 구리 이쪽으로 가세요, 나눠져 있어요. 이 밖에 매표소 전광판 글씨가 너무 작고 화장실 안내 표지판조차 잘 없는 데다 승차장에 손님이 기다릴 수 있는 의자도 마련돼 있지 않는 등 부랴부랴 문을 연 흔적이 역력하다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복합환승센터 안은 이렇게 혼란했는데요. 바깥에서도 교통 혼잡이 극심했습니다. 교통소통을 위해 새 도로를 만들고 신호체계도 바꿨지만 오는 목요일 백화점까지 문을 열면 상황은 더 악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동 고가차도가 오늘 개통됐습니다. 성동 고가차도는 수협 내거리에서 동대구역 뒤편에 철도선로 위를 가로질러 큰곡의 오거리 방면 시남 남로로 이어집니다. 북쪽 연결 교량은 동대구역 앞을 지나는 동대구로와 연결되는 등 동대구역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네 방향 모두 차량 통행을 가능하게 해 교통량을 분산시킵니다. 이에 따라 일대 도로의 신호체계도 바뀌었습니다. 동대구역 내거리는 신천역에서 동대구역 방향으로 좌후 직진 신호로 MBC 내거리에서 파티마 병원 방향으로는 직진과 좌회전이 분리됩니다. 수협 내거리 성동 고가차도와 하단도로에서 옛 효목 삼거리 방향으로 좌회전이 금지되고 옛 효목 삼거리와 태왕 메트로 삼거리에서도 신호체계가 바뀌었습니다. 운전자들은 기존의 운전 습관대로 예측 운전하지 마시고 주변 신호체계를 반드시 확인을 해서 안전하게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복합환승센터 운영 첫날인 오늘 시외 고속버스에다 백화점 공사 납품 차량까지 몰리며 특히 터미널 주 출입구인 수협 내거리 일대는 평일임에도 극심한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이게 없으면 되는데 납품차량 때문에 차가 고속버스 못 들어가지 일반 차량 못 들어가지 하니까 그래. 경찰과 대구시가 당분간 일대 교통을 모니터링해 교통 체계를 보완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백화점 개장이 다가오면서 일대 교통 혼잡에 대한 우려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경북 자치단체 청렴도가 전국 최하위권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조사에서 경상북도는 2년 연속 최하위권에 머물렀고 상당수 기초단체의 순위도 참담했습니다. 보도에 장성훈 기자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 결과 경상북도는 2년 연속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았습니다. 광역단체 가운데 전라남도와 함께 공동 꼴찌로 내부 공무원 조사와 외부 민원인 조사 결과 모두가 5등급인 건 경상북도가 유일합니다.
공무원들이 경북도청 신도시 인근에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공직사회의 잇단 비위가 결정적입니다. 공직자들이 먼저 선점을 해버리는 결과가 투기를 야기시켰고 그 청렴도에서 당연히 2년 연속 꼴찌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라고 보고요. 경북 지역 기초단체의 성적도 참담합니다. 영덕군과 울릉군, 영천시 등 5개 시군이 최하위권인 5등급을 받았고 포항시도 하위권인 4등급에 머물렀습니다. 불투명한 행정과 부당하거나 위법한 예산 집행이 주요 원인으로 김영란법 시행으로 금품 수수 등 부패 행위의 범위가 확대된 것도 원인입니다. 주민들이 직접 예산 편성 과정에도 참여하고 그 집행 과정에서의 어떤 공정성 담보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매우 적죠. 그리고 일단 보여주기식, 그리고 만드는 어떤 그런 예산들이 너무나 광범위하게 벌어지다 보니까 이 밖에 경북교육청의 청렴도는 3등급에 경북관광공사는 2등급에 포함됐고 한때 원전 비리로 지탄받았던 한국수력원자력은 지역 유관기관으로는 유일하게 최고 등급인 1등급을 기록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대입 수능 성적이 발표되고 정시 지원을 앞두고 있는데요. 요즘 대입 전형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 성적에 맞는 전형을 찾기 위해 입시 설명회마다 학생들이 대거 몰리고 있습니다. 홍석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능 성적 발표 이후 지역에서 처음 열린 대입 설명회. 빈자리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열기가 뜨겁습니다. 정시에서 허락된 입학 지원 기회는 단 3번. 유난히 어려웠던 올해 수능이 특히 중위권 학생들의 선택 폭을 좁히면서 하향 안정 지원을 3개 군 가운데 2개까지 고민하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1승 1무 1패라든지 또는 1승 또는 2무 정도 하든지 가군이 결정되면 나군이 결정되거든요. 다군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군만 보고 움직여버리고 나군만 보고 움직여버리면 문제가 있다. 대입 자체의 무게중심이 수시로 옮겨가면서 정시 정원 자체가 줄어든 점도 불안 요인입니다. 이런 가운데 여학생들의 교대 및 보건 계열 쏠림 현상과 남학생들의 전자 기계 분야 지원 강세는 올해도 지속될 전망입니다. 인문계 학생들의 이공계 교차 지원 증가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중하위권 대학의 경우에는 교차 지원 자체를 원칙적으로 막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가산점을 가지고 좀 유불리를 주고 있는 형편이니까 교차 지원을 고려한다 그러면 가산점을 잘 따져볼 필요가 있다. 경상북도는 도내 36명의 입시 전문 교사로 상담팀을 꾸려서 4개 도시를 돌며 정시 밀착 상담에 나섭니다. 솔직히 컨설팅이나 이런 거 받으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런 거 있다는 것 자체가 일단 그런 거에서 비용 부담이나 성적에 맞춘 묻지마식 지원이 정시의 오랜 관행이면서 또 한편 맹점으로 지적되곤 합니다. 그러나 중위권의 경우 학교보다는 장학금과 특성화 프로그램 등 취업률과 연동된 학과별 정보를 폭넓게 검토할 것을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국회 통과로 대선 일정이 당겨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방부는 사드 배치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말까지로 예정됐던 사드 배치를 내년 7월에서 9월 사이에 마무리 지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드 배치에 반대하고 있는 야당은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사드 배치 문제 등 각종 중요 현안은 새 정부에서 국민적 합의의 기초에 추진하자며 국방부 계획에 반발하고 있어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야권과의 갈등이 커질 전망입니다. 요즘 전국 도로 곳곳에서 멀쩡해 보이는 가드레일 교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뒤늦게 마련한 충돌 시험 규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데 예산 수천억 원이 낭비될 형편입니다. 김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멀쩡한 가드레일을 뜯어내고 은빛 반짝이는 새 제품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국도 7호선 울진군 구간에만 10년 남짓된 가드레일 10km를 바꾸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2020년까지 전국의 가드레일 703km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들어가는 예산은 3,868억 원입니다. 전형적인 예산 낭비 현장. 목격한 주민들은 기가 막힙니다. 출퇴근하면서 이렇게 7번국도를 보면
멀쩡한 이 가드레일이나 도로 시설물을 파헤치고 공사를 하는데 예산이 남아도는 것 같습니다. 멀쩡한 가드레일을 교체하는 이유는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0년 인천대교에서 버스가 추락해 1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났는데 부실 가드레일이 버스 추락을 막지 못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이 사고를 계기로 실물 충돌 시험을 의무화했고 그 전에 생산돼 품질을 장담할 수 없는 모든 가드레일을 교체하기로 한 것입니다. 예전에 설치된 방호 울타리 같은 경우는 실물 충돌 시험을 거치지 않은 제품이에요. 그래서 보면 인증 제품으로 지금 교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속도로는 사정이 더 심각해 총 연장 4,196km 가운데 약 60%에 달하는 2,529km에 기준 미달 가드레일이 설치된 것으로 올 국정감사에서 드러나 천문학적인 예산이 줄줄 셀 형편입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장대진 경상북도 의원에 따르면 경북 각급 학교의 전체 급식 예산 가운데 식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2년 62%였지만 해마다 낮아져 올해는 54%로 떨어졌습니다. 반면 인건비 비율은 2012년 25%에서 올해 36%로 올랐습니다. 장 의원은 학교 급식 질이 심각하게 떨어지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급식 신뢰와 학생 건강을 위해서 식품 구매에 예산을 쓰도록 관리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오후 5시 53분쯤 경주시 남남서쪽 9km 지점에서 규모 3.3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앞서 오늘 오전 4시 46분쯤에는 경주시 같은 지역에서 규모 2.2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은 9.12 지진의 여진이며 일부 지역에서 진동이 감지됐지만 피해 신고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서문시장 화재 피해 상인을 돕기 위한 성금 기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구법인 신세계백화점은 오늘 대구시청을 찾아 서문시장 화재 피해 상인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5억 원을 전달했고 대성에너지와 금복주 복지재단에서 각각 1억 원, 방송인 유재석 씨와 박신혜 씨가 5천만 원씩을 성금으로 내는 등 지금까지 성금이 26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가 서문시장 화재 피해자 법률 지원단을 확대 운영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대구지부 사무실에서 변호사 2명을 포함한 4명의 법률 지원단을 운영했는데 오늘부터 지원 인원을 19명으로 확대했습니다. 또 화재 피해 상인들이 편하게 상담받도록 서문시장 통합지원센터 안에 상담 부스를 마련해 1일 상담반을 보내고 주말에도 상담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경찰 총경급 인사로 대구 중부서장의 구희천, 동부서장의 정식원, 북부서장의 이상탁, 수성서장의 박종문, 달서서장의 김운찬 총경이 발령됐습니다. 경주서장의 양우철, 포항 남부서장의 오동석, 구미서장의 김한섭, 경산서장의 정상진, 김천서장의 김영수, 상주서장의 김해출, 문경서장의 이희석, 청도서장의 김연한, 영덕서장의 전호성, 봉화서장의 손부식, 성주서장의 도준수, 청송서장의 권혁준, 군위서장의 장병덕 총경이 각각 발령됐습니다. 경상북도는 영남대 글로벌 새마을 포럼 측이 내년 행사를 개최하지 않겠다고 해 내년도 예산에 보조 사업비를 책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영남대 글로벌 새마을 포럼은 정식 등록단체가 아니면서도 대구시와 경상북도로부터 지난 2011년부터 자부담을 포함한 포럼 개최 비용으로 8억 원을 지원받아 최순실 게이트 이후 논란이 됐습니다. 한편 영남대학교는 새마을 사업과 관련해 여러 의혹을 받아온 최혜출 교수가 지난달 박정희 새마을 연구원장을 그만둔 데 이어 지난 9일 명예퇴직을 신청해 내년 2월 퇴직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구 영북 소식이었습니다.